여러분들 그 시스템에 문제가 특별히 없으면은 제가 진도란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그 한 학기 동안 고분자공학 2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분자 2에서 여러분들이 공학 2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자, 수업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신 거죠? 그렇죠. 뭐 제 얼굴은 별로 크게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강의 자료가 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제 얼굴이 뭐 안 보이신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는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수강 정정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출석은 부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팅하는 동안 잠깐만 여러분들 비디오하고 음을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목소리 다시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는 것과 지금 여러분들 PPT를 제가 띄워놨어요. PPT가 잘 보이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채팅방에. 잘 보이죠? 잘 들리고 잘 보이죠? 예, 아주 좋아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사람은 대답도 못하겠지만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면 여러분들 항상 중간에라도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세요. 물론 이제 음을 켜고 여러분들 얘기해도 좋지만은 목소리 들리는 게 너무 쑥스럽다 이런 친구는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뭔가 물어볼 게 있으면은 항상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때 여러분들 바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분자공학 2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분자공학 1이라는 과목을 수강을 하셔야 돼요. 고분자공학 2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은 일단 고분자를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사실은 제가 고분자공학 1도 강의를 하고 고분자공학 2도 강의를 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교수님들은 이 연구년이라고 그래서 1년 동안 그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1년 경우에는 제가 그 연구년을 갔다 온 관계로 고분자공학 1을 강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최소영 교수님께서 고분자공학 1 과목을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고분자공학 1 과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건 기본적으로 고분자 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홍익대학교를 통틀어가지고 고분자를 들을 수 있는 과목은 홍대 화공과의 고분자공학 1하고 고분자공학 2밖에 없어요.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분자에 대해서 고분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고분자공학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고분자에 대한 기본기를 닦아주는 과목이 뭐냐 하면은 고분자공학 1이에요. 그래서 고분자공학 1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분자란 무엇인지, 고분자의 명명법, 고분자를 합성하는 방법, 고분자의 기본적인 물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분자에 대한 기본기를 단단히 닦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더 나아가서 배우는 게 고분자공학 2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고분자공학 1을 제대로 안 들으셨다. 내지는 고분자공학 1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고분자공학 2를 쫓아오시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고분자공학 2가 시작이 안 됐으니까 혹시 그러한 학생들은 미리미리 복습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고분자공학 1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고 오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고분자공학 2를 듣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고분자공학 2에서는 교재로서 그 안태환, 김기수 저자가 지은 고분자 화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잠시만요. 이건 누가 주석 달기를 요청을 했구나. 이것 좀 지워주실래요? 네.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까 이 주석 달기 신청한 학생이 누구죠? 뭐가 좀 문제가 잠깐만 생겼네요, 여러분들. 잠깐만. 오케이, 여기구나. 오케이, 잠시만. 예.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미안. 여기 뭐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자, 여러분들 잠깐만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나올게요. 오케이. 자, 정리가 됐네요. 다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고분자공학 1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마스터가 안 됐으면은 고분자공학 2는 여러분들 쫓아오기 좀 힘들다. 그리고 고분자공학 2의 주 교재는 그 안태환 김기수 저자가 지은 고분자화학이라는 책이고 이게 2판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밖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하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고분자공학 2에서 여러분들한테 다뤄야 될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놓은 자료가 교과서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메인 교과서는 고분자 화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들 그때그때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는 평가. 평가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한번 볼 거고 중간고사를 여러분들 보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한번 보고 중간중간 여러분들 과제 드리고 출석 체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상대평가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방침이 이제 무조건 대면. 그래서 여러분들 6월 달에 학기가 끝날 때쯤에 기말고사를 이제 여러분들 대면으로 볼 거고 중간고사는 현재까지는 여러분들 그 시험 볼 계획이 학교에서는 비대면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이제 비대면 강의를 비대면 시험도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이 비대면 시험을 보면은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민감해요. 교수님도 민감하고 학생들도 민감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문제의 소지도 많고 그래서 저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은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 볼 때쯤이면 아마 4월 말, 5월 초 정도쯤 될 것 같고 그때쯤이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을 것 같고 그때에 개서는 저는 이 중간고사도 대면으로 볼 생각이에요. 아직 계획이에요. 확정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에 좀 대비를 해 두시고 나는 죽어도 중간고사는 대면으로 보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과목을 듣는 것을 한번 다시 재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따른 그 불협 화음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고사도 가능하면은 저는 대면으로 볼 생각이에요. 물론 대면으로 중간고사를 볼 때는 방역 수칙을 잘 따라서 굉장히 큰 강의실을 빌려서 여러분들 지금 한 34명 정도 되거든요. 33명이 4명이 들어가서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도록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하면서 시험을 볼 거고, 이제 시험 시간을 잡는 거는 가능하면은 수업 시간에 잡으려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면 강의와 대면 강의가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안 되거나 불편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가서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을 한번 잡아보고, 만약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이 안 된다 싶으면은 토요일 오전 같은 데는 뭐 수업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토요일 오전이나 이런 때 여러분들 그 시간을 잡아가지고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확정은 아니에요. 그때 가서 다시 상의를 여러분들이 할 거지만은 제 계획은 중간고사도 대면으로 보고 싶다. 대면으로 볼 예정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따른 그런 마찰들을 제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정한 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그 수업을 운영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나 코멘트나 있으면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 없으시면은 강의를,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다 질문 올려주시기 바래요. 그럼 제가 즉각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특별히 여러분들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여러분들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분자 공학 2에서 여러분들한테 다룰 내용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고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고분자 공학 1을 들었으니까. 그럼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분자에 대한 지식에다가 이제 앞으로의 지식들 여러분들 덧붙일 거예요. 자, 기본적인 컨셉은 여러분들이 고분자 공학 1에서는 이거는 일종의 여러분들 고분자 개론이기 때문에 고분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배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고분자 공학에서의 여러분들 관심사는 뭐냐면은 고분자라는 물질이 여러분들 기본적인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 고분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고분자의 물성은 어떻고, 고분자는 어떻게 이름 붙이고, 고분자는 어떻게 생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고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고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고분자를 알면 여러분들 끝이에요. 아, 나는 고분자라는 물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노모가 모여서 고분자가 되고 뭐 반복 단위가 있고 뭐 물성은 어떻고 이거를 알아서 끝? 그건 아니란 말이죠. 자, 제가 항상 모든 과목 또는 뭐 모든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들한테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있는 화학공학과, 즉 이 엔지니어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화학공학과예요. 화학공학은 화학과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요즘은 뭐 소개팅이나 뭐 이런 미팅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처음에 뭐 묻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전형적인 질문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화학공학과하고 화학과의 차이가 무엇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화학공학하고 화학하고를 같은 걸로 알아요.
물론 여러분도 지금 같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대학 와가지고 이 화학공학이라는 짬밥을 4년이나 먹은 사람인데 4년째죠 지금 4년째 먹은 사람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봤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결국은 뭐냐면은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의 차이죠. 그러니까 공학하고 과학의 차이예요. 공학하고 과학의 차이가 결국은 화학공학과 화학의 차이하고 일맥상통하겠죠. 자, 여러분들 두 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 홍대에서 4년, 뭐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는 뭐 한 5년, 6년 뭐 이렇게 됐겠죠. 뭐 휴학했던 친구들은. 자, 5, 6년 동안 여러분들이 화학공학이라는 걸 하면서 외부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받아봤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운이 좋게도 한 번도 안 받아본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답해 줄 정도의 여러분들 내공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저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100%다 동의를 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화학은 그 어떠한 지식을 발견하고 지식을 아는 것으로서 보람이 되고 그게 결과인 것이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안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나 공정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저는 공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분자 공학 예를 들어서 고분자라는 것을 알아. 나는 이제 고분자가 뭔지 알았어. 이걸로 나는 이제 만족해. 이거면 여러분들 그냥 사이언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학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고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으로 만든다든지 이걸로 뭔가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걸로 뭔가 그러니까 산업화를 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걸 하는 게 공학을 하는 사람, 화학공학을 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여러분들이 100%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논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고분자라는 것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고분자를 가지고 뭐를 해야 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엔지니어, 화학공학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럼 이렇게 고분자를 제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런 지식을 어디서 배울 거냐? 고분자공학 2에서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고분자공학 2가 고분자공학 1하고 다른 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분자공학 2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분자공학 1에서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이거를 제품화할 수 있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지식을 배우는 것, 그리고 고분자공학의 2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분자 공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고분자 가공이에요. 고분자 가공이라는 것은 고분자 프로세싱이라고 그래서 이건 바로 고분자라는 물질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으로 만드는 지식, 만들 수 있는 스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가장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분자 가공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이 고분자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분자의 유변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고분자를 여러분들이 가공할 때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고분자 유변학이에요. 사실은 다른 대학, 다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 고분자 유변학 자체가 한 학기 커리큘럼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뭐 그러기엔 너무 여러분들이 한테 뭐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고 좀 어려운 감이 있어서 저는 이걸 조금 필요한 부분만 엑기스만 정리를 해서 고분자공학 2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강의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분자를 여러분들이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분자 이외에 다른 물질들도 필요하겠죠. 고분자가 메인 재료고 그 메인 재료에다가 뭔가 첨가를 시켜줘가지고 그 첨가제를 통해서 고분자 물성을 더 여러분들이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첨가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고분자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고분자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 뿌리는 바로 석유화학산업이에요. 이건 뭐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분자공학 2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걸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고분자 중에서도 약간 특수한 고분자로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즘은 고분자 중에서 바이오 분야에 접목돼서 쓰이는 고분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첨단 소재죠. 첨단 재료로서 고분자가 사용되는 바이오 폴리머 또는 하이드로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첨단 소재로서의 고분자예요. 그 다음에 요즘 그 연료전지, 2차 전지, 연료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이 연료전지에도 고분자가 들어가요. 고분자 전해질 막이라는 것으로서 들어가고, 이것이 요즘 각광받는 어떤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연료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고분자 공학 2를 들으면은 가장 메인은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서는 고분자 가공이에요. 고분자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지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게 메인이고, 이것 이외에 석유화학산업이라든지 첨가제라든지 고분자 용액 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또는 바이오 재료로 사용되는 폴리머, 연료전지, 그다음에 고분자 유변학,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분자공학 2를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고 나면은 이제 고분자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 고분자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화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화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갖추게 되고, 이거를 갖춘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해서 혹시 이런 고분자 인더스트리 쪽에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인 산업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고분자 공학 2에서 배울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질문이라든지 뭐 저기 할 얘기가 있으면은 하시라도 채팅창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원래는 대면으로 강의를 하면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내지는 이 친구들이 감명을 받았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는 관계로 그게 없어가지고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큼 지금 받아들였는지를 제가 느낄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진도만 쭉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테 그건 좀 그러니까 나쁜 점이에요. 그렇죠? 암만 해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대면 강의를 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고분자공학 2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고분자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립이 돼 있는지를 좀 약간 리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게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고분자공학 1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종의 복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또 해 라고 얘기하겠고, 어떤 친구들은 이런 거 처음 듣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듣는데 이런 친구는 조금 대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고분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고분자의 정의. 여러분들이 고분자 공학 1을 제대로 잘 들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분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단 한 줄로써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비대면인 거를 다행으로 여기세요.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물어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각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 고분자공학 들었다며? 그럼 고분자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거 말고 간단 명료하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다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 고분자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분자를 명명하는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고분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폴리머라고 그러죠. 자, 폴리머는 뭐예요, 여러분들? 폴리 플러스 뭐죠? 폴리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많다는 뜻이죠. many. 뭐는 뭐예요, 여러분들? 유닛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 유닛은 여긴 단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단위는 단위인데 이렇게 조그만 집합체를 유닛이라고 하죠. 유닛이 모여서 하나의 큰 블록을 만드는 것처럼. 자, 그러면 폴리머라는 뜻에서 있는 뜻은 뭐예요? 많은 것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머는 뭔지 모르지만은 많은 것들이 모였어. 다음에 폴리머를 여러분들 뜻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매크로몰레큘스라는 게 있죠. 자, 이제 폴리머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일반 사람이라든지 산업체에서 많이 쓰는 거고, 학계에서는 이 고분자를 매크로몰레큘이라고 그래요. 이 매크로몰레큘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매크로 플러스 몰레큘이죠. 매크로는 뭐예요, 여러분들? 크다라는 뜻이죠. 근데 분자는 분자인데 뭔가 하여튼 큰 분자야. 큰 분자. 뭐가 큰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자인데 큰 분자죠. 다음에 플라스틱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또 다른 뜻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플라스틱이라는 말도 써요, 여러분들. 고분자라는 뜻으로. 그래서 고분자를 영어로 할 때는 폴리머 또는 매크로몰레큘 또는 플라스틱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플라스틱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그럼 뭔가 머리에는 떠오르는데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저는 예를 들 때 이렇게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있어. 밥 먹는 밥그릇이 있다고 그럽시다. 여러분들이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여러분들이 나무로 만들면 뭐라고 그래요? 나무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릇을 여러분들이 철로 만들었어. 쇠로 만들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쇠그릇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릇 중에서 플라스틱 그릇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그러면 플라스틱이라 그릇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뭔지 알죠? 지금 우리가 말로 얘기하는 좀 하지만 하여튼 플라스틱 그릇이라는 게 있어. 그럼 결국 플라스틱이라는 건 뭐요?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의 재료가 뭐? 고분자. 제품의 재료가 고분자일 때는 우리가 그거를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라는 말에는 일종의 어떤 산업화됐다는 느낌?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고분자공학 2에서 배우는 고분자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고분자를 재료로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은 그 제품에는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분자를 정의를 하면은 고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가 큰 거고 그리고 뭔가가 모여가지고 된 거죠. 그래서 고분자를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하려면 일단 분자량이 무지무지 큰 물질이에요. 근데 분자량만 무지무지 크면은 고분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어떻다? 어떠한 단위. 여러분들 아마 반복 단위라고 배웠을 거예요. 반복 단위들이 어떤 단위들이 반복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분자량이 매우 크게 된 물질 있죠. 그런 걸 고분자라고 그래요. 자, 어떤 분자가 하나 있어요. 하나짜리 분자인데 만약 이거의 분자량이 10만이다.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고분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얘를 고분자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얘는 어떤 단위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덩어리 하나가 10만이에요. 이렇게 덩어리 하나가 10만인 거를 우리가 고분자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못 부른다라는 거예요. 고분자에는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고분자는 분자량이 거대한 물질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건 고분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고분자는 어떤 단위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분자량이 무지무지하게 커진 물질을 우리가 고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 이 개념을 여러분들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가르쳐주길 바래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분자를 그와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고분자를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보통 나타내죠? 일단 반복 단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런 물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어떤 물질이 이와 같이 그 그러니까 분자의 구조가 이와 같이 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한 거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단위가 반복이 됐죠. 요 단위가 반복이 되고 얘네들이 연결돼 가지고 이러한 단위들이 많이 연결이 되면 종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분자량이 무척 커지겠죠. 따라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분자라고 하죠. 그래서 고분자는 이렇게 반복 단위를 여러분들이 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분자를 표시를 하죠. 고분자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빼내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반복 단위를 그리고 그 반복 단위를 묶어서 여러분들이 얘가 몇 개 묶였다. 이런 식으로 고분자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그려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안에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 붙은 n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반복 단위가 몇 개가 붙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합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예요? 폴리스타이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고분자공학 1시간에. 폴리스타이렌을 여러분들이 폴리스타이렌의 구조식을 그리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고분자는 종류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모양에 따라서 나누죠. 고분자를 여러분들은 모양에 따라 나누면은 선형인 리니어 고분자, 그 다음에 이 리니어 고분자에 가지가 달린 우리가 이거를 브랜치드 고분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달린 애들이 다른 리니어네하고 붙은 거, 연결이 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크로스 링크드 고분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 각각의 고분자는 그것이 어떻게 모양이 생겼냐에 따라서 물성이 좀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반복 단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고분자를 나누기도 했어요. 반복 단위가 한 개인 거, 이걸 우리가 호모폴리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복 단위가 A라고 그러면은 호모폴리머는 반복 단위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반복 단위가 2개 이상인 고분자를 여러분들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코폴리머라고 그랬죠. 코폴리머는 반복 단위가 2개 이상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A하고 B는 각각의 반복 단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모폴리머와 코폴리머가 있어요. 이 밖에 또 뭐 코폴리머의 종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분자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을 야, 이거 또 해. 라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었어? 와,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오늘부터 고분자공학이 더 진도 나가기 전에 고분자 1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 말고 또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제가 이제 고분자공학 1을 강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요쯤에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른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혹시 정리가 필요한 학생 있을 수도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 강의록으로 드린 거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필기하는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일부러 안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좀 집중을 하고 수업에 많이
참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강의록에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100이 있는 게 아니고 한 60에서 70 정도만 있고 나머지 30에서 40은 제가 실시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필기를 하거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제가 하는 내용, 제가 필기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다가 첨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 넘어가는 사이에 한 1분 정도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그 시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 혹시나 정리를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거나 제 목소리가 너무 빠르거나 필기를 너무 빠르게 하면은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세요. 교수님 시간 좀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한 1분 정도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실 분은 정리하세요. 자,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고분자공학 1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꼭 알아두어야 될 내용에 대한 리뷰들을 잠깐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잠시만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기 갑자기 학과 사무실에서 뭐 연락 온 게 있어가지고요. 그거 처리하고 좀 늦었고, 일단 그러면 정리는 다 된 걸로 알고 저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고분자공학 1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고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 고분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때요? 아까 반복 단위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체인 형태겠죠. 그럼 이 체인 형태, 사슬 형태의 고분자가 한데 모여 있으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여러분들 그 고분자의 구조가 어떨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고분자는 다음과 같이 그 사슬들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사슬들이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들이 서로 이렇게 혼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고분자에서는 이렇게 규칙적인 부분과 불규칙적인 부분이 서로 섞여져 있고, 이 규칙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결정화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가 고분자의 물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칙적인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기계적인 강도가 세진다, 약해진다. 이런 식으로 물성의 이 결정화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분자에서는 그 고분자 안을 구성하고 있는 사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자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분자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분자를 계산을 할 때 고분자에서는 분자량이 이렇게 긴 체인과 중간 체인과 짧은 체인들이 마구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길이가 다른 체인들이 섞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계산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봤다. 100점인 친구 있고 20점인 친구 있고 50점인 친구들이 막 섞여 있겠죠. 이랬을 때 그 반을 대표하는 값은 뭐죠, 여러분들? 바로 시험에 여러분들이 평균값이죠. 따라서 고분자의 분자량은 고분자의 가지고 있는 그 사슬들의 평균값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분자는 여러분들이 분자량이 평균 분자량이다 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고분자의 분자량은 평균 분자량이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분자량에 대해서 그 분자량의 양, 분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평균값을 하나 정해야 되겠죠. 근데 그 평균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평균 분자량, 중량평균 분자량, 미평균 분자량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으니까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고분자의 분자량을 계산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사슬들의 길이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평균 분자량으로 계산을 한다. 따라서 고분자는 그 분자량이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분자의 분자량을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석기기가 뭐였죠? GPC라는 걸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이 GPC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해두고 여러분들이 해두시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 이거 잘 몰라 이런 친구들은 다시 고분자공학 1시간에 배웠던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